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지수긴 한데, 이제 지수에서 거듭 제곱근 내용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서 이제 쌤이랑 지수 먼저 살짝 언급하고 갈 거고. 그럼 지수는 처음에 이제 언제 배우냐? 약간 중2로 좀 거슬러 내려가면 되는데, 중2 때 뭘 배우냐면은 지수 법칙이라는 내용을 배우고, 여기서 크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은 4가지가 있었어. 뭐 합의 법칙, 뭐 곱법칙, 뭐 차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지수가 어떤 놈이냐면은 쌤이 어떤 a의 n제곱이라는 걸 가지고 왔을 때 이 n이 지수가 되는 거지. 그럼 혹시 a를 뭐라고 불렀었지? a는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가 밑인 거고 n이 지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배우는 지수 법칙은 뭐냐면은 밑이 같을 때 공부하는 거야. 이 4가지 법칙은 밑이 같을 때, 분배는 꼭 밑이 안 같아도 되긴 해. 1번, 2번, 3번 합, 곱, 차는 밑이 같을 때 공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을 곱해버렸을 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2의 5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할 거냐면은 둘이 밑이 같잖아. 밑이 같은 곱셈일 때는, 이게 문장으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밑이 같은 곱셈일 때는 지수끼리 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은 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합법칙이니까 지수가 더해지는 건데, 지수를 더하려면은 밑이 같은 곱셈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5제곱이 나온 이유는 2의 세제곱이랑 여기 2의 제곱이랑 여기 세제곱을 더해서 2의 5제곱이 나온 건데, 얘가 나온 이유는 2의 제곱의 의미가 뭐야? 2를 2번 곱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2의 세제곱의 의미는 2를 3번 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게 돼버린 거지. 그 미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5개 곱해진 거니까 2의 5제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합법칙은 크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했을 때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된다는 거. 그럼 두 번째, 곱법칙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2의 제곱을 세제곱했다. 아무래도 지수가 곱하기 돼야 되니까 얘는 2의 6제곱이 나올 건데, 이 이유도 지금 쌤이랑 얘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은 얘의 의미가 2를 2번 곱한 거죠. 그럼 2의 제곱의 세제곱의 의미는 2의 제곱을 3번 곱한 거야. 그럼 나랑 아까 2의 제곱을 2 곱하기 2로 썼으니까 2의 제곱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을 3번 곱한 거겠죠? 그럼 내용은 아까 위에서 한 건데,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겠어. 그럼 2를 3번 더할 거니까 2의 6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법칙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 되고, 괄호 형태가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두 개 숫자를 곱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차법칙. 차법칙은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반대야. 아까 곱셈일 땐 지수를 합한다고 했으니까 나눗셈일 때, 곱하기 반대인 나눗셈일 때는 지수를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얘는 2의 1제곱. 그래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제곱이 나오는데, 이거 좀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은 우리 아직 고2 내용 아니고 중2 내용이기 때문에 mn이 자연수일 때, a도 그냥 mn이 자연수이면은 n이 0만 아니면 되긴 하는데, 지금 내용보다는 그 다음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얘가 mn이 자연수일 때만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 분배까지 가보면은 분배는 솔직히 이런 거야. 곱법칙도 조금 나온 건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아까처럼 1개짜리는 맞지만 2개짜리잖아. 말 그대로 지수를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4제곱 3의 6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건 다 할 수 있거든. 곱법칙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럼 이제 얘를 보통 물어봅니다. 여기에 누가 올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4랑 6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 2를 끄집어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보통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해본 적이 있을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쌤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2랑 2를 끄집어내면은. 그럼 여기 누가 올 수 있냐면은 2 곱하기 5니까 10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래서 분배 법칙은
이거 실제로 분배하는 것보다는 묶는 걸 좀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중2 때 배웠습니다. 알겠죠? 이따 또 나오긴 할 텐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제곱근. 이 내용은 언제 배웠냐면 중3 때 배웠죠. 루트 배우면서. 그럼 제곱근 내용은 얘부터 먼저 가볼게. 혹시 이런 문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려나? 4의 제곱근. 얘는 얼마 나오죠? 4의 제곱근은? 2 뿔마 2 나오죠. 그러면 7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7. 그렇지. 약간 중3 때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약간 암기를 했었는데, 고2 때는 여기 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거듭제곱근이라고 했었잖아. 제곱, 세제곱, 네제곱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많이 바뀌어. 그래서 쌤이 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바로 오지 말고 왜 얘가 나왔는지 파악을 할 거여서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잘 봐. 이게 말뜻만 잘 해석해주면 됩니다. 말뜻만. 여기서 4 모르는 사람 없고요. 제곱 모르는 사람 없고, 혹시 근, 약간 뭐랑 의미가 비슷하죠? 근은? 해랑 비슷하지? 해 또는 근이라고 하니까. 그럼 해는 보통 뭐라고 써? 문자로 x라고 쓰죠. 그럼 쌤이 이 4의 제곱근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볼게. 우리가 궁금한 x, 근을 뭐 했더니? 제곱했더니 뭐가 나온 겁니까? 4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글을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4의 제곱근이라는 의미는 x를 제곱해서 4가 나온 거예요. x제곱 4. 여기서 이제 x를 구할 거야, 쌤이. 궁금한 x. 그러면 뭐를 제곱해야 4가 나오냐? 이에서야 뿔마 2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오는 것보다는 한 단계 거쳐서 올 거라는 거. 그럼 얘도 바로 가볼까, 얘들아? 7의 제곱근. 얘는 내가 궁금한 x값을 제곱해서 뭐가 나와줘야 돼? 7. 근데 왜 이런 기호를 배웠냐? 우리 뭐를 제곱해서 7이 나오는지 몰라. 값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그냥 기호로 써서 나타나게 한 거죠. 뭐를 제곱해야 7이 나오냐면은 루트 7로 약간 그냥 정의를 내려버린 거고, 플러스여도 나오고 마이너스여도 나오기 때문에 뿔마 루트 7까지 나온 겁니다. 맞죠? 그럼 잘 봐.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내용을 배우는 거야. 5의 세제곱근. 그냥 얘를 못 풀어. 근데 해석하면 풀 수 있을 수도? 5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궁금한 x를 3번 곱했더니 5가 나왔네? 그럼 우리가 뭐를 세제곱해서 5가 나왔는지 모르잖아. 그 만약에 내가 8의 세제곱근 물어봤으면 구할 수 있겠지. 얘는 우리가 기호를 몰라서 못 구하는 거니까, 만약에 8의 세제곱근이야.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어? 내가 궁금한 x를 3번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겠죠? 그럼 그때 x는 얼마일까? 2만 있어? 뿔마이? 2밖에 없죠. 왜? 마이너스 2 3번 곱하면 8 안 나오죠?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나 있으니까. 그래서 x 세제곱이 8일 때 x는 2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기호를 쓸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기호를 쓸 거냐면은 이 루트를 쓸 건데요. 이 루트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숫자가 생략된 건데, 뭐가 생략된 거냐면요, 여기 2가 생략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제곱근이잖아. 하나 둘 셋이니까 뭐 둘제곱근 이런 말 안 쓰고요. 2제곱근, 약간 2제곱근이 좀 이름 편하긴 한데, 이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원래 앞에 뭐가 숫자가 있어야 돼. 근데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생략돼 버린 거야. 약간 어떤 개념이냐, 1x 같은 거 안 쓰죠? 너무 많이 쓰기 약속한 거잖아. 비슷해. 그래서 제곱근은 항상 앞에 이제 2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루트에도 2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여서 생략을 해버린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세제곱근은 우리가 어떻게 모르잖아, 값을.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루트긴 한데 여기 앞에 조그맣게 3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근 5
5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5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x를 3번 곱했을 때, 세제곱했을 때 5가 나온다. 그때 x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세제곱근 5라고 읽으면서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호만 좀 눈에 익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처음 배운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기호 쓴다는 거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것만 좀 연습하면은 오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가는 거니까 하나 더 해보고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 11에 이게 세제곱, 네제곱은 좀 보통 많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5제곱부터는 5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5제곱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좀 애매하긴 하거든. 근데 세제곱이 좀 익숙하고 3제곱은 좀 안 익숙하잖아. 이런 거 좀 차이점이 있는 건데 5부터는 그냥 너의 취향입니다. 알겠죠? 쌤은 5제곱근으로 가볼게. 5제곱근이 낫나?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자. 11의 5제곱근. 그럼 쌤이랑 궁금한 건 또 x를 5번 곱해서 11이 나온 거니까 x의 5제곱이 11이 나온 거야. 그때 x가 궁금한 거죠. 그 뭐로 써주면 돼? 우리 몰라. 그럼 기호 쓸 건데 5번 제곱해서 11이 나온 거니까 5제곱근 써주시고요. 여기에 11 써주면 될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곱근은 중3 때 너무 많이 해봐서 바로 나오겠지만 여기 내용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한번 써서 올 거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잘 봐. 7의 4제곱근 가볼게요. 7의 4제곱근 얼마 나올까? 내가 궁금한 x를 4번 곱해서 얼마 나와야 돼? 7. 그때 x는 4제곱근 7이 되겠죠? 근데 얘는 또 틀리다 이렇게 쓰면 여긴 또 풀마가 붙어야 됩니다. 왜? 짝수 제곱을 하면 알겠지만 짝수 제곱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부호가 플러스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짝수 제곱근 항상 뿔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은 마이너스를 홀수만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하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3의 세제곱근 가지고 와볼게. 그럼 식 어떻게 쓰자고요? 내가 궁금한 x를 3번 제곱했을 때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내가 궁금한 x는 일단 부호부터 당연히 마이너스가 있으려면은 이 x를 마이너스 가지고 있어야 3번 제곱해도 마이너스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13만 너네가 따로 써주면 돼. 그럼 뭐를 3번 곱해야 13이 나오겠어요? 세제곱근 13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15의 4제곱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거듭제곱근은 다 충분히 다 구할 수 있거든. 마이너스 15의 4제곱근 구해볼게. 다 똑같아요. 내가 궁금한 x를 4번 곱했더니 4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5가 나왔다. 그때 x가 궁금하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4번 곱하면은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얘를 구하는 거잖아. 뭐? x가 실제로 4번 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x 값은 없습니다. x 어떤 숫자든 4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 허수는 있겠지. i 가지고 있으면. 근데 여기 내용은 복수수 범위가 아니고요.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랑 이거 좀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 내용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서 풀면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0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뭐 0의 세제곱근 같은 경우인데 이 의미가 뭐야? 내가 궁금한 x를 3번 곱했더니 0이 나왔대. 그때 x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어떤 숫자를 3번 곱한 건데 세제곱했는데 0이 나오는 거는 0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 4제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0일 때는 엄청 어렵지 않은데 이 부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이제 문자로 좀 정리해주면은 이런 내용이야. 어떤 숫자 a의 n제곱근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긴 하죠? 그럼 천천히 또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x라고 했어. 근 x를 n번 제곱했더니 n제곱했더니 뭐가 나왔다? a가 나왔다. 그때 x는 얼마냐? n제곱근 a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긴 할 텐데 항상 얘가 아니라고 했었죠. 뭐 해줘야 돼? 다 나와줘야 돼. 우리 아까 어떻게 나왔어? 세제곱일 때랑 네제곱일 때. 다시 말하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라고 해도 또 뭐 있었어?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답이 나왔었죠? x 세제곱이 3이면은 x는 얼마 나왔어? 세제곱근 3 써주면 되는데 x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그때 x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세제곱근 3이 돼야 되고 이런 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표를 절대 외우면 안 되고요. 알겠죠? 여기도 보통 짝수라는 건 여기 짝수 건죠? x가 4제곱일 때 여기도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랑 다르죠? 여기 아까 뭐라고 했었죠? 짝수번 제곱했는데 음수 나온다? 나올 수 없다. 여기는 짝수번 제곱했는데 어떤 플러스 나왔다. 아 그러면은 얘는 뿔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4제곱근 3까지. 그래서 이 기호 쓰는 거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너네가 뭐 말을 하진 않을 거니까 뭐 4제곱근 이런 말이 있다. 세제곱근 이런 표현이 있다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거듭 제곱근 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쌤이 아까 제곱근 2제곱근이라고 했었죠. 2제곱 말고 제곱 말고 세제곱, 네제곱 배우는 거야. 우리가 거듭 제곱 내용 뭔지 알잖아. 뭐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배우는 것처럼 제곱근은 중3 때 배웠다고 하면은 이제 거듭 제곱근,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5제곱근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온 거니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는 너무 그냥 이 위에 있는 표를 그냥 그래프로 표현한 거여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3차 함수는 따로 그리지 못하니까 여기 홀수, 뭐 3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래프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2차 함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거듭 제곱근 성질 나와 있는데 뭐 쌤한테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학원에서 얘는 따로 쓰지 않을 거거든. 그냥 어떤 표현이냐면은 너네가 이제 이런 건 해본 적이 있을 거야. 중3 때는 얘 얼마 나와? 루트 6 나오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싶냐면은 이거일 때 풀고 싶은 거야. 같은 세제곱근일 때.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그냥 2일 때 푸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3, 3일 때도 값은 똑같이 나올 텐데 쌤이랑 이제 이거로 공부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어차피 뒤에 로그를 배우면은 다 뭐 해줘야 돼? 약간 지수 형태로 바꿀 거기 때문에 쌤이랑 이제 얘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지금 공부할 거기 때문에 우린 다 이렇게 거듭 제곱근이 나오면은 다 바꿔서 풀 거야. 근데 이제 이 앞에 내용은 보통 이제 오지선다로 글로 나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하는 거고요. 보통 이런 거듭 제곱근 문제는 쌤이랑 다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풀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오늘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엄청 어렵진 않아. 쌤이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은 이 x를 세제곱근 2로 한번 설정해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뭐를 해주고 싶냐면은 얘가 등식이잖아. 그럼 내가 혹시 양변에 뭐 할 거냐면은 세제곱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얼마 나오는지 어떻게 좀 해석할 거냐면은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지금 세제곱근 2가 나오려면은 이 답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2의 세제곱근으로? 그럼 나랑 2의 세제곱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x를 3번 곱했을 때 뭐가 나온 거야? 2가 나온 거겠죠? 그때 x가 뭐일 거냐면은 플러스 세제곱근 2로 나왔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얘를 다시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야? 얘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x의 세제곱근이 x의 세제곱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를 2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은 같은 식입니다. 그럼 잘 봐. 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x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럼 지금 등식이니까 이 3을 이렇게 1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은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할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등식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럼 x세제곱은 2에서 양변에 뭐 할 거냐면 3분의 1제곱 해버릴게. 그러면 x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제곱이니까 아까 했던 곱법칙 맞죠? 그러면 x는 여긴 2의 1제곱 있는 거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3분의 1제곱 해버리면은 2의 3분의 1제곱 나와버리지. 그럼 지금 아까 x세제곱은 2에서 이 식이 나왔는데 아까 x세제곱은 2의 세제곱근에서 우리는 x는 뭐를 구했어? 세제곱근 2로 구했죠? 둘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쌤이 말해주고 싶은 건 여기서 x를 n제곱근 a로 구했을 때 n제곱근 a로 구했을 때 우린 여기를 이 n제곱근 a를 a의 몇 제곱을 바꿀 수 있냐면은 이 앞에 있는 제곱근 숫자 n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좀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제곱근 1을 나랑 이제 2의 세제곱분의 1로 바꿀 거예요. 그럼 결론은 만약에 4제곱근 3이야.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은 3의 4제곱, 4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여기서 나온 놈이기 때문에 양변에 4분의 1제곱을 취해버리면은 x는 3의 4분의 1제곱이 돼버리겠죠. 이 결과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을 것 같고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n제곱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세 번째 내용 때문에 이것도 추가해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8의 3분의 1제곱 이런 거 그럼 얘는 어디서 왔을 거냐면은 3분의 1제곱이니까 세제곱근 8이겠죠? 근데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결국 2란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8이 2의 세제곱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설명이냐면 만약에 4의 3분의 1제곱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럼 쌤이 아까 3분의 1제곱을 세제곱근으로 바꿨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앞에 숫자 3이네? 그럼 지수 뭐로 올 수 있어? 3분의 1로 올 수 있는 거고 2의 제곱은 계산하면 4기 때문에 그냥 여기 4로 작성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오든 우리가 앞에 있는 숫자는 분모로 가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뭐 분자로 가셔도 돼. 뭐 이 내용이 2의 제곱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으로 올 수 있으니까 얘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이거 좀 잘 바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7제곱근의 5의 4제곱 같은 경우도 앞에 7 같은 경우는 분모로 가주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분자로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같은 표현이라는 거. 쌤이랑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 보고 지수로 해석해서 문제 푼다는 거. 이렇게 바꿔버린 다음에 아까 배웠던 뭐 쓸 거냐면 지수법칙 쓸 거거든요. 여기는 지수법칙이 따로 나와 있진 않아. 그래서 아까 쌤이 알려준 거긴 한데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지수의 확장으로 나와 있냐면은 내가 아까 알려준 지수법칙은 하나만 쓰면은 얘 있었죠? 여기서 중2 때 배운 내용은 여기서 n은 자연수일 때만 공부했어서 중2 때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수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0 아니면 음의 정수, 음수 된다고 하는 거고 여기 유리수, 실수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일단 1번부터 짚고 넘어가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거일 때는 상관이 없었어.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어봐. a제곱 나누기 a제곱이어봐.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a의 0제곱이 되겠죠. 그럼 a의 0제곱 같은 경우는 원래 중딩은 못 풀어. 다르게 공부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이렇게 공부할 거고 지수를 0, 실수까지 범위 확장할 거기 때문에 a 0제곱은 1로 좀 암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a의 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어봐.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겠죠. 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중등 과정에서 없어. 왜? 지수가 음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확정해서 어떻게 암기 좀 할 거냐면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뀝니다. 이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럼 누구 남았어? a 1제곱 남았죠. 그래서 a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 a 분의 1입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어 이게. a제곱 곱하기 얘는 a 세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a 몇 개 있는 거야? 2개. 여긴 3개. 그럼 2개 지워지면서 1개 남겠죠.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2제곱근 a랑 많이 헷갈려합니다. 얘를 바로 바꾸면 상관이 없어. 어차피 2가 제곱근이니까 이 제곱근 a 같은 경우는 쌤이 아까 a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럼 a의 마이너스 2제곱 뭐로 쓸 수 있어? 이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뀌면서 a제곱 남았으니까 a제곱으로 쓰겠죠.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구분해줘야 돼. 지수에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은 분의 1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루트 제곱근이 있으면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지수의 분수가 가린다는 거. 지수의 분수.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유리수가 없죠. 자연수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거듭 제곱근을 분수 형태로 바꿔서 풀 거기 때문에 뭐도 공부하는 거냐면 두 번째 유리수인 지수. 여기 형태까지 또 확장해버리는 거지.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곱근을 이렇게 지수로 바꿔버리면은 분수가 나와버리는 거니까 분수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지금 분수에서는 딱히 언급한 내용이 없죠. 그냥 아까 쌤이랑 했던 거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3번 실수는 어차피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뭐 0 또는 음의 정수, 유리수 다 실수잖아. 근데 여기 법칙 보시면 알겠지만 너네 아까 했던 거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한다.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뺀다. 괄호 쳐져 있으니까 곱하기. 여기는 분배 법칙 쓴 건데요. 그럼 여기는 아까 선생님 말한 지수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잘 봐요. 지금 실수가 지수고요. 지수가 실수인 거고 A랑 B는 어디냐면 여기 밑이거든요. A 밑, 여기 A, B 밑.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다 0보다 크다만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서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은 M, N이 자연수, 지수는 자연수일 때 A는 0만 아니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 약간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게 너네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런 거 잘 봐. 지금 이 내용 보면은 얘는 중등 과정 아닙니다. 왜? 지수에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얘는 뭐야? 이 밑에 마지막 내용으로 풀어줘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합쳐서. 그럼 잘 봐요. 이거 먼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먼저 곱해버리죠? 곱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못 풀어. 왜? 얘 잘 보시면 실수 맞죠? 3번 내용. 그럼 밑이 뭐여야 돼, 얘들아, 무조건? 아까 A 뭐라고 했었지? A, B 양수일 때만 풀 수 있어. 얘 양수 아니 지금 못 푸는 거야. 이렇게 못 풀어. 그럼 뭐로 풀어줘야 되냐? 양수로 바꿔줄 거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여기 먼저 풀면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얼마야? 9의 제곱. 9. 얘 2분의 1제곱. 근데 9는 뭐로 쓸 수 있어? 3의 제곱을 다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뭐 쓸 수 있어? 지수, 유리수 포함해서 실수네? 근데 밑이 얼마야? 양수네?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냥 지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좀 있거든? 얘를 엄청 자세히 다루는 거는 아마 교과서 정도?
자세히 다루긴 할 텐데 이거 좀 잘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음수가 있을 때는 지수 법칙 안 됩니다. 알겠죠? 좀 기억해 주시고 양수를 바꿔서 최대한 쓴다는 거. 알겠지? 뭐 뒤에 내용 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갈게 할게. 여기 한번 뒤에 거 볼까? 따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건 이따 쌤이 푸는 시간 줄 거 한번 봐줄 거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이따 풀어보시고 여기 유형별로 쌤이 밑에 문제 한 번씩 풀어주면서 정리해 볼게요. 문제가 은근 좀 있던데? 보겠습니다. 잘 보이긴 하는구나. 혹시 이거 한번 쌤이랑 바꿔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일단 그냥 끊으면 될 것 같아. A는 얘는 이것을 읽어보자.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근 A 근을 3번 곱했더니 2가 나온 겁니다. A에 대한 설명은 잠깐만 근이 A인 거지? A가 2의 세제곱근 근인 거니까 A를 세제곱했더니 2가 나온 겁니다. 이거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 루트 2는 얘는 B의 4제곱근 근인 거니까 루트 2를 4제곱 했더니 B가 나온 거예요. 맞죠? 2의 세제곱 근을 A라고 한 거니까 근을 3번 제곱했더니 세제곱했더니 2가 나온 거고요. 루트 2는 B의 4제곱 근인 거니까 근을 4제곱 했더니 B가 나왔다. 이렇게 두 개 알려준 거거든? 이거를 뭐 풀어달라고 할래? A분의 B의 세제곱근? A분의 B의 세제곱? 그럼 여기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A분의 B의 세제곱이 얼마야?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이잖아. 그럼 A 세제곱 같은 경우는 2겠죠? 그럼 여기만 구해주면 되겠네. B 세제곱만. 여기 좀만 수정해볼까? 지금 뭐 아까 해봤으니까 바로 바꿔서 풀어볼게. 루트 2 같은 경우는 여기 2 있는 거죠? 그럼 루트 2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은 2의 2분의 1제곱. 여기 누구 있어요? 4제곱. 곱해버리면 2의 제곱 나오죠? 이게 얼마입니까? B. 근데 지금 B를 몇 번 곱해달래? 3제곱 해달래. 바로 쓸게. 이렇게. 그럼 2분의 2의 제곱 세제곱이니까 2의 6제곱 나오겠죠. 그럼 2분의 하나 줄일 거니까 여기 2의 5제곱 32 나오겠네. 됐나요? 잘 봐. 쌤이 아까 말한 표현이 이거야. 학원에서는 4제곱, 4제곱일 때 이렇게 따로 안 가르칠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얘로 바꿔주세요. 알겠지? 앞에 4제곱근 4 있는 거니까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해. 앞에 숫자에 따라서 그냥 바로 분수 형태로 4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제 지수 형태로 됐기 때문에 지수 법칙 쓸 건데 지수 법칙 기본 베이스는 밑이 같을 때 계산해줘야 돼. 밑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제 27을 바꿔줄 건데요. 27은 뭐로 쓸 수 있어? 3의 세제곱. 그럼 오른쪽 보니까 곱법칙이네. 3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과 뭐로 나오는 거야? 3의 4분의 3제곱 써주면 되겠죠. 밑이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3의 1제곱. 그럼 3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밑이 달라. 아까랑 문제가 똑같은 것 같다 얘들아. 숫자만 달라졌지. 8이 왜?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3제곱. 얘는 2의 제곱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4. 그래서 쌤이 문제 잠깐 보고 오니까 여기 막 10번 때 문제 엄청 많잖아. 이 문제.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1번, 22번 이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수는 많아 보이지만 엄청 쉬울 거야. 알겠죠? 봅시다. 지금 일단 쌤이 밑을 좀 같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대 밑이 같아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죠? 왜냐면은 8은 2의 세제곱에 3분의 2고 여긴 27이니까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아마 그냥 우리가 곱법칙 써달라고 하는 것 같아. 알겠죠? 그럼 3, 3이니까 2의 제곱 남을 거고 3, 3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남겠네. 오, 얘 한번 쌤이랑 계산해보자. 뭐라고 했었지? 마이너스는 분의 1. 그럼 여기 3, 2의 제곱이니까 4, 3분의 4. 알겠죠? 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만 좀 잘 볼까 같이?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쟤를 그럼 얘들아 이 표현 그냥 이 말뜻은 그냥 얘인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자리 자연수? 그러면 저기 좀 해석해볼게. 조금 복잡하게 되긴 하네. 잘 보자. 쌤이랑 얘 한번 계산해볼까 얘들아? 세제곱근 4. 얘는 앞에 3이 있으니까 4의 3분의 1제곱. 괜찮죠? 곱하기 2 있는 거지. 그 다음 잘 봐. 내가 이 숫자를 계산했는데 겉에 누가 있어 또? 2제곱근, 제곱근이 있죠? 그럼 또 겉에 2분의 1 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 또 누구 있습니까? 또 n제곱 해달래. 여기까지만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우면 그냥 한 계단 한 계단씩 가주면 되고 할 수 있으면 한 방에다 써놓고 풀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이렇게 둘이 계산이 되나? 바로는 안 되죠? 4를 2로 바꿔볼게. 그럼 4는 2의 제곱이야. 그럼 2의 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 안에 내용물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여기 1이죠? 밑이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할게. 그럼 2의 3분의 5제곱까지. 됐어요? 그럼 보자. 그러면 겉에 누구 있다고 했죠? 2분의 1 있다고 했었고요. 또 누구 있다고 했어? n제곱 있다고 했었죠. 어차피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고 지수만 있으면은 어차피 다 곱할 거야. 그럼 한 번에 계산하지 뭐. 2에 3이 6 분의 5, 1, n이니까 5n제곱까지.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 얘들아? 네 자리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읽어보면은 n도 자연수래. 그럼 잘 봐봐. 쌤이랑 일단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이렇게 지워지긴 할 것 같아. 분모에 6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럼 n은 일단 뭐로 확인해 주면 돼요? 6의 배수여야만 자연수가 나올 것 같고 자연수긴 한데 네 자리의 자연수니까 쌤이랑 잘 봐. 이렇게 지워져서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만 남은 거지. 그럼 얘가 그냥 의미가 뭐야? 2의 그냥 거듭제곱 아니야? 2를 여러 번 제곱하는 거? 그럼 2를 여러 번 제곱한 것 중에서 네 자리 자연수 뭐 시작이야? 2의 7제곱이 네 자리 시작인가? 누구 있죠? 1024.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야? 2의 뭐 쭉 해봐야죠. 뭐 중간다리 누구 알고 있어? 2의 5제곱 6제곱 64 7제곱 128 8제곱 256 9제곱 512 10제곱이 1024입니다. 그래서 쌤이 중딩애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건 이렇게 가운데만 좀 암기하면 좋아. 근데 우린 다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이제 지수단원에서는 어떤 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할 수 필요 없잖아. 외워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024부터 2의 10제곱이거든요. 그러면은 2의 거듭제곱 중에서는 많이 없을 것 같아. 왜? 2048 4096 뭐 8000 얼마 있겠죠? 8100 얼마 있겠다. 그 다음 16000이야. 다시 말하면 네 자리 자연수 2의 거듭제곱은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n이 6이나 약분되면서 여기 5n만 남았는데 그럼 그 중에 되는 게 뭐밖에 없어? 5의 배수. 이밖에 안 되겠네. 그럼 n이 뭐가 와야 돼요?
6도 지우면서 5랑 곱해서 10 되려면은 n이 12가 와야겠네. 12일 때만 네 자리 자연수가 되겠네요. 보자. 이런 것도 쌤이랑 어떻게 좀 접근할 거냐면은 다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알겠죠? 2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으로. 지금 A는 건들 게 없어. 루트 3 우리가 따로 계산할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일단 내비두시고요. B랑 C만 잘 바꿔보자. B 같은 경우는 81. 그럼 혹시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기 3분의 1제곱에다 써주면 될 것 같아. 세제곱근이니까. 됐죠? 그럼 81은 뭐로 쓸 수 있어? 3의 4제곱.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3의 3분의 4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와볼게요. 다음 C 한번 비교해보자. C는 혹시 아까 256 기억나? 뭐였죠? 2의 8제곱.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바로 한번 써볼까 우리 이거? 밑은 고정이고 아까 앞에 n제곱근은 분의 1. 여기 뒤에 있는 지수는 위로 올려주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 2의 제곱 나오겠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A랑 C는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루트 3이랑 이 중에서 누가 커? 2가 크죠? 아무래도 이제 이거지. 누가 커? 얘가. 왜?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제곱한 거니까 제곱이 많을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A랑 C 중에서는 2가 더 크니까 C가 더 크겠죠? 그럼 문제는 이거지. 아하. B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4에 넣어야 되는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쌤은 지금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루트 3보단 얘가 더 편할 것 같아서 B랑 C를 한번 대조기 한번 해볼게요. B랑 C를. 결국 대소배교는 부등식이긴 한데 부등식이랑 등식의 성질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등식 등식 차이는 이제 음수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쌤 여기서 과감히 분수 거슬리니까 세제곱 하겠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럼 세제곱 해버리면은 여기는 3의 4제곱 나오고 여기는 2의 6제곱 나오겠네요. 아까 3의 4제곱 81이고 2의 6제곱은 64겠죠. 누가 커요? B가 더 크네.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42번 볼게요. 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아까 이제 이거지. 얘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 얘 뭐에서 나온 거였습니까? x 세제곱이 2였을 때 x가 세제곱근 2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3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몇 제곱을 한 거야? 3분의 1제곱 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 상관없다고 했었잖아. 그럼 쌤 말이 이거야. 문제는 x제곱이랑 y제곱 줘놓고 x분의 3, y분의 1 여기 분자 일단 신경 쓰지 말고 x분의 뭐, y분의 뭐를 물어봤다니까. 그럼 이 x를 없애야 돼. x가 궁금한 게 아니고 x분의 1, y분의 1이 궁금한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가 뭐 알면 양변에 y분의 1제곱만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y는 지워지면서 누가 남겠어? y분의 1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너네가 잘 바꿔서 풀어주면 되고요. 여기 세제곱 좀 활용해 볼게요. 왜요? 여기 8 나와 있네. 8은 뭐로 쓸 수 있어? 2의 세제곱. 양변에 몇 제곱 할까? x분의 1제곱 하겠습니다. 그럼 지워지면서 15는 여긴 2의 x분의 세제곱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론은요? 쌤이나 지금 구한 게 이거 두 가지야. 그럼 혹시 모양은 만들어 놨는데 둘이 뭐 해달래? 더 해달래. 그럼 지수를 더하려면 뭐 해줘야죠? 곱하기. 근데 곱해도 더해지나? 더해줘. 왜? 밑이 같으니까. 그래서 둘이 곱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이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 얼마라고 했었죠?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2의 제곱은 4겠네? 15a가 4인 거예요. a 얼마입니까? 15분의 4. 다음에 51번 볼게요. 어허. 보자. 근데 지금 A랑 B를 이제 구하는 문제는 뭐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쌤이 봤을 때 이렇게 두 개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다 있다. 어떤 설명이냐면은 4의 A제곱 같은 경우는 쌤이 이렇게 쓸 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2의 2a제곱인데 2의 2a제곱이 항상 얘들아 2 곱하기 a가 아닐 수 있잖아. a 곱하기 2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첫 번째 4의 a제곱 쌤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 다음 봐요. 3의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b도 얘들아 결국 곱하기 된 건데 근데 3의 b제곱이 뭐래? 문제에서 아까 2의 a제곱이래.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a제곱이요. 결국 첫 번째 건 이게 낫겠다. 첫 번째 거는 2의 2a제곱이고 두 번째 건 2의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럼 누구나 2의 a제곱 남네. 문제는 얘를 구하든 둘 중에 하나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쪽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뭘 준 걸까? 여기서 좀 주의해줘야 되는 거는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모릅니다. 알겠죠? 양수 플러스만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럼 쌤은 그냥 여기까지 와볼까? 딱히 쓸 게 없네. 전개까지 해볼까요? 전개까지 AB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B 나오겠죠? 이렇게 묶을게. 그럼 잘 봐. 4, 4 있네. 그럼 여기까지 준 거다. A, B는 2 곱하기 A 더하기 B까지. 그럼 쌤은 여기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쓰기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잘 봐요. 지금 쌤이 어떻게 풀어주고 싶냐면은 양변에 2AB로 나눌게요. 그럼 잘 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좀 어렵죠? 여기서 한 단계 더 갈 건데 이 AB분의 A 더하기 B 같은 경우 잘 안 보이겠지만 얘는 이겁니다. 둘이 계산하면 얘 나오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얘가 나오려면은 여기서 너네가 2a제곱이랑 3b제곱을 그냥 어떤 하나의 값 k로 설정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뭘 가지고 올 거냐면은 2의 a제곱이 k인 거고 3의 b제곱이 k인 거잖아. 근데 쌤이랑 궁금한 게 뭐야? b분의 1 a분의 1이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양변을 먼지거리 할 거예요. a분의 1제곱 하겠습니다. 양변에 뭐 할 거예요? b분의 1제곱 할게요. 그럼 잘 봐. 우리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알고 있다? 얼마로? 2분의 1로. 그럼 내가 또 뭐 하고 싶어? 지수를 뭐 해야만? 이 값을 곱해야만 지수가 더해질 수 있겠죠? 근데 밑이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2랑 3을 곱한 6은요. 어떤 숫자 뭔지 몰라. 어떤 k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돼버리는데 아까 쌤이랑 구한 결과로 얘가 아까 말한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럼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양변에 제곱 때려버릴 거니까 36이 나오겠죠? 근데 k 누구냐? 얘가 누구냐? 얘인데 쌤이랑 아까 구하고 싶은 내용이 누구였죠? 얘였습니다. k. 그래서 답은 36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좀 활용하려면은 이렇게 a분의 1, b분의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풀어보시고 틀리면 또 질문하시고 아주 강의 있으니까 오답까지 해놓으시고
얘는 이제 눈에 익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뭐 그 형태도 좀 다르긴 하네. 저렇게 줬어? 그럼 그 형태가 아니다. 쌤이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죠? 만약에 뭐 있을라나? 여기 없네. 잘 봐. 이거 풀기 전에 선생님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은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쌤이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마이너스 a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 분모의 2의 a제곱을 곱할 겁니다. 그럼 2의 a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분배 법칙 써서 2의 2a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분배 법칙 써서 2의 2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거 이용해서 풀 건데 지금은 그 유형이 아니어서 그럼 혹시 얘들아 너네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지금? 세제곱 보여? 오케이 좋았어. 그럼 쌤이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약간 너네가 얘를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a 더하기 b로. 그럼 어떤 식이냐면요 a 더하기 b분의 내가 방금 세제곱이라고 했잖아. 얘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뭐 인수분 해야겠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둘이 아무래도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얘로 쓰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고1 때 했던 거 맞죠? 그럼 지금 이렇게 식을 써버리면은 a 더하기 b가 누구야? 얘잖아. 얘 얼마래요? 3이네? 여기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 여기 얼마야? 3. 근데 A, B 뭐라고요? 문제에서는 얘인데 이들 어때요? 둘이 곱하니까 미시 같은 곱셈이가 지수끼리 더할게. 더하면 2의 0제곱. 2의 0제곱 1입니다. 여기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럼 3분의 27 빼기 9니까 3분의 18. 6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세제곱을 좀 파악했으면은 곱셈 공식으로 바꿔서 풀면 좀 더 쉽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나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좀 문제가 여러 개 있던데 최대한 글 읽고 얘는 식이만 대입해준 문제죠. 위에 거는 엄청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공식 설명이어서 여기 한번 잘 대입해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B1이랑 B2이기 때문에 B1, B2 기준으로 나눠볼게. 여기 한 식 써보고 쌤이랑 이거 두 개 한번씩 써보자. 그럼 일단 B1부터 한번 써볼게요. 일단 공식을 베이스 깔고 가볼게요. 지금 X랑 R이 궁금하네. B1에서 X랑 R 그냥 X1, R1이네. 여긴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X1의 제곱 R1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분의 KIR 제곱 나왔는데 K는 상수니까 그냥 숫자 R도 아까 썼던 거 제곱 I는 문제에서 아까 전류의 색인데요 I 제로, I 0으로 그냥 고정시킨대. 이거 알려준 거야. B1은 할 게 없어. 근데 B2 한번 잘 볼까요? B2는 일단 똑같이 공식을 쓰긴 할 텐데 X1, R1이 바꿨을 것 같아. 여기는 반지르면 3R1 여기는 3X1이야? 그럼 잘 봐 얘들아. 여기 설명이 X의 제곱이야. 근데 B2 같은 경우는 3X1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3X1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냐면은 이게 아니고요. 3X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3X1의 제곱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9R1의 제곱이 되겠죠. 2분의 3까지. 분자는요. 아까 I0 고정이라고 했고 K 상수라고 했고 여기는 R1의 제곱이니까 아까 3R1이었죠? 여기도 9R1의 제곱까지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어차피 선생님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될 수 있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r1제곱 지워버리고 누구 남았냐면은 9 남았습니다. 여기 두 번째, 여기를 어떻게 쓰면 처리할까 봤더니 얘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계산할 게 아니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얘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냐? 둘 같은 말이죠? 9를 곱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 2분의 세제곱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쌤은 이 9를 곱해서 빠져나오게 해볼게. 그럼 9는 얼마예요? 3의 제곱이죠? 그럼 3의 제곱이랑 2분의 3 곱해서 나와볼게. 그럼 얼마 남습니까? 27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9가 빠져나오면서 2분의 3 타고 나오면서 27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땡큐지. 둘이 똑같잖아. 누구 남았어? 27 남았네. 그럼 뭐야? 27분의 9? 3분의 1? 됐습니까?